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는 2부 스포츠 하이라이트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기아 지난주 성적이 어땠습니까? 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예. 먼저 주중 대구로 원정을 떠난 기아는 삼성과 경기에서 한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남은 2경기에서 2패를 당하면서 고배를 마셨고요. 예. 주말에 광주로 돌아와서 LG와 3연전을 가졌는데요. 첫 경기에서는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 경기를 연달아 쓸어 담으면서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의 2패를 당한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1위 LG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거둔 부분에서 위로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가 주말 LG전에서 이긴 거잖아요. 네네. 그때 김도영 선수가 돌아왔잖아요. 네.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네, 역시 아무래도 김도영 선수의 존재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아는 김도영을 25일 LG와 홈경기에 맞춰서 콜업을 했는데요. 김도영은 첫날부터 화끈하게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의 부상이 재발할 것을 우려해서 첫 경기에서는 선발 라인업에서 배제를 했는데요. 예. 첫 경기부터 4회 최원준의 타석에 대타로 나섰습니다. 무사 만루에 등장한 김도영은 상대 투수의 초구를 받아쳐서 내야를 갈랐는데요. 이 타구에 2명의 주자가 홈을 밟았고 김도영은 대주자 박재현으로 교체되면서 복귀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경기에서는 3번 타자 그리고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 3회 솔로 홈런을 때려내는 등 4타수 2안타 2타점으로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세 번째 경기에서는 비록 4타수 무안타로 침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첫 타석에서 큼지막한 파울홈런을 때려내는 등 전체적인 타격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영의 복귀에 탄력을 받은 기아는 1위 LG의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거두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기아가 타선이 완전체가 되기가 쉽지가 않네요. 김도영 선수가 돌아왔는데 캡틴인 이제 나성범 선수가 또 부상으로 빠졌어요. 네. 예, 어떡합니까? 어디가 다쳤습니까? 예, 올해 유독 부상이 잦은 기아인데요. 예. 나성범 선수 오른쪽 종아리를 다쳤거든요. 25일 김도영이 1군에 합류했는데 곧바로 26일 나성범이 이탈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성범 선수 26일 LG와 첫 경기에서 첫 타석을 소화한 이후 이우성과 교체를 됐는데 당시 구단은 선수가 오른쪽 종아리에 불편함을 느꼈고 예. 아이싱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경기가 끝나면은 구단 지정 병원으로 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예. 그리고 27일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나성범이 병원 2군데에서 크로스 체크를 받았는데 오른쪽 종아리 근육에 손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성범은 앞으로 2주 정도 상태를 좀 지켜보고 재검을 받을 예정인데 이 재검 결과에 따라서 나성범 선수의 복귀 일자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나성범 선수 종아리 근육 손상이 지난번에 있었는데요. 예. 2023년 WBC에 출전했다가 왼쪽 종아리에 근육 손상을 입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오른쪽이고요. 그때는 왼쪽을 당했었는데 나성범은 부상 전까지 올 시즌 26경기에 출전해서 타율 2할 2푼 6리 4홈런 16타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성범이라는 이름값에 대놓고 봤을 때 뛰어난 성적은 아닌데 그래도 주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 외적으로 또 그의 빈자리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기아가 이번에는 김도영에 이어서 나성범의 공백을 좀 메워야 하는 숙제를 거머쥐었습니다. 예, 선수들 부상 참 조심해야겠어요. 네. 예, 기아의 이제 다음 일정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아가 이번 주에는 NC 다이너스와 하나 이글스를 차례로 만납니다. 네. NC는 우선 올 시즌 9승 16패 승률 0.360으로 리그 9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최근 10경기에서도 3승 7패 기세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네. 팀 타율은 2할 4푼 5리, 팀 평균 자책점은 5.96으로 모두 기아보다는 아래에 있는 상태고요. 예. 다음 상대 하나는 17승 13패 승률 0.567로 리그 3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도 8승 2패로 분위기가 좋은데요. 특히 마운드가 탄탄한 팀입니다. 팀 평균 자책점이 3.46으로 3위에 오를 정도인데 기아가 돌아온 김도영을 앞세워서 한화의 방패를 뚫어낼 수 있을지가 또 관건입니다. 예. NC와의 경기가 주중에 열리죠? 네. 네, 근데 장소가 창원에서 광주로 바뀌었습니까? 네, KBO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NC와 3연전 장소를 창원에서 광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창원 NC파크의 추가 안전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인데요. 예. 이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예정됐던 광주 NC전과의 장소를 바꾼 것입니다. 예. 사실 기아 입장에선 이번 조치가 크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장소가 뒤바뀌면서 8월 5일부터 17일까지 이제 기아가 원정 12연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때가 또 혹석이라 이제 선수들이 체력으로 또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원정까지 가게 되면서 더 큰 체력의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네, 기아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부산 사직, 그리고 8일부터 10일까지는 창원, 12일부터 14일까지는 대구, 그리고 15일부터 17일까지는 잠실에 이르는 원정 강행군을 좀 펼치게 됐습니다. 예. 그래도 그중에서 좀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경상도 팀들과 좀 맞대결을 몰아서 치른 이후에 서울로 이동한다는 점인데요. 이번 주 그래도 NC와 경기를 직관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 사항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아가 어린이날 서울 고척에서 원정 경기 치르죠. 네,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뭔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기아가 미리 갸린이날이라는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갸린이라는 말은 기아 팬인 어린이를 줄여서 갸린이라고 합니다. 예. 두산 팬은 두린이, LG 팬은 엘린이라고 하는데 예. 기아가 이번 주말 2일부터 4일까지 하나와 경기에 미리 갸린이날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준비한 거죠? 아니요, 2일부터 4일까지는 하나 광주에서 열리기 때문에요. 네, 광주에서 예. 준비를 했는데 네.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캐치 티니핑이라는 브랜드와 협업을 했는데 다양한 굿즈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챔피언스 필드 곳곳에 포토존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예. 야구장 5번 출입구 앞, 그리고 중앙 출입구, 이처럼 좀 다양한 곳에 포토월, 등신대, 에어벌룬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포토카드와 포토부스도 티니핑이 들어간 디자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시구도 하츄핑 캐릭터가 나서서 기아의 승리를 위한 공을 던질 예정입니다. 애국가는 타이거즈 키즈클럽 회원들이 제창을 합니다. 또 선수단은 3일부터 5일까지 선수단 프로필 이미지를 자신의 어렸을 적 사진으로 준비를 해서 팬들에게 또 즐거움을 또 선사할 생각입니다. 좋아하겠어요. 네, 이 부분이 또 팬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예. 특별 유니폼도 준비가 됐는데요. 기아는 홈 3연전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경기까지 4경기에서 티니핑과 콜라보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섭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또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 이번에 좀 지갑이 얇아질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린이들이 이제 야구를 좋아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5월 5일은 서울에서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미리 네. 광주에서 2일부터 4일까지 이런 이제 갸린이날 이벤트를 준비를 했군요. 맞습니다. 예, 이제 축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 FC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알 힐랄의 문턱을 아쉽게 넘지를 못했네요. 네, 광주 FC의 무한 도전이 이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윗이 골리앗을 넘기에는 조금 모자랐던 것 같은데요. 응원 열심히 했는데 쉬워요. 네. 광주는 지난 26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 열렸던 ACL 8강 아릴랄과 경기에서 0대7로 패했습니다. 광주는 아릴랄을 넘어서 4강까지 진출하고자 했으나 선수단 연봉 총액이 무려 20배가량이 차이가 나는 아릴랄을 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 축구 전문 사이트에 따르면 아릴랄 선수단의 전체 가치는 2,951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반면 광주는 140억으로 그 차이가 약 20배 정도입니다. 예. 그래도 공은 또 둥글기 때문에 광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강공에 광주도 강공으로 맞선 것인데요. 이정효 감독은 후반전에도 수비 라인을 전혀 내리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또 강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한계는 명확했는데요. 광주는 전반전에만 3골을 헌납했고 후반전에도 4골을 허용하며 0대7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8강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역대 시도민 구단에서 최초지요. K리그 네. 유일하게 16강 진출을 했고 다양한 기록을 써낸 값진 도전이었습니다. 예. 광주 FC의 이번 도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역대 K리그 시도민 구단들 중에 ACL 무대에서 8강에 오른 것은 광주가 최초이고요. 예. 또 이번 ACL에서 스테이지를 4승 2무 1패로 통과하면서 16강 진출에 성공했는데 K리그 구단들 가운데 울산 HD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가 함께 도전을 했지만 스테이지를 통과한 것은 광주 FC가 유일했습니다. 광주 FC의 선전이 없었다면은 K리그에서 리그 스테이지를 통과한 팀이 전무할 뻔한 아쉬운 상황이 연출될 뻔했습니다. 예. 네, 광주는 16강에서 비셸 고베를 상대로 벼랑 끝에 몰렸지만 기적 같은 역전승을 또 거두면서 8강에 올랐습니다. 비록 4강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광주는 이번 도전을 통해 또 많은 것을 또 얻기도 했는데요. 우선 선수단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수확이고요. 예. 또 시민구단으로서 부족한 예산에 허덕이는 광주가 막대한 ACL 상금을 벌어들인 것도 수확입니다. 광주
광주는 출전팀의 자격으로 80만 달러를 받았고요. 16강 진출로 20만 달러를 추가로 받았고 여기서 또 8강에 진출해서 40만 달러를 챙겨서 이번 대회에서만 무려 14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20억 원의 상금을 거머쥐었습니다. 예. 이제 다시 K리그로 돌아오는 광주가 체력적인 부담을 좀 덜고 리그에서 선전을 통해 다시 한번 ACLE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이 상금이 고생한 우리 선수들에게 쓰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도전을 마치고 돌아온 광주 FC의 이번 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주 광주 FC는 5월 2일 금요일 울산 HD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11라운드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27일 6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광주로 돌아온 선수단은 28일 휴식을 하고 울산과 경기를 가질 예정인데요. 네. 울산은 지난해까지 광주에서 활약을 했던 허율이 있는 팀입니다. 허율은 올 시즌 11경기에 출전해서 3득점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활약에 힘입어서 울산은 5승 2무 5패 승점 17점으로 리그 4위에 올라 있습니다. 광주는 한때 2위까지 올랐는데 ACLE에 진출해 있는 동안 순위가 5위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예. 다시 순위 탈환에 나서는 셈인데 우선 지난해에는 상대 전적이 2승 1패로 광주가 울산에 앞섰습니다. 광주가 이번 경기에서 이긴다면 승점이 18점, 다시 2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어린이날인 다음 주 월요일 광주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김천 상무와 맞대결을 또 가질 예정입니다. 예. 어린이날에 이제 광주가 경기를 치르는데 이 경기에서 어린이 축구 팬들에게 또 화끈한 이벤트 합니까? 네, 광주FC가 또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초등학생 입장권을 단돈 1,000원에 판매하는 것인데요. 예. 이는 8,000원인 정상가 대비 90% 가까이 할인된 금액입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구매를 하는 팬들에게도 이 이벤트가 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예. 이외에도 광주는 가족 관람객들을 위해 인기 캐릭터인 폼폼 프린 포토존을 운영하고 굿즈를 출시하는 등 많은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원정버스에 탑승하는 초등학생 팬들의 금액도 50% 할인 혜택을 운영하겠다는 예정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원정이 늘고 있는데 금액이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라는 팬들의 의견을 좀 적극 수렴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배구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FA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는 이번에도 외부 영입이 있었네요. 네, 비시즌 큰 손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이번 겨울에도 지갑을 열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현대건설의 아웃사이드 히터 고혜림을 영입했는데요. 지난해 34경기에 출전해서 138득점, 공격 성공률은 35.16%를 기록했습니다. 예. 2013년 한국도로공사에서 데뷔한 고혜림은 IBK 기업은행 그리고 현대건설을 거쳐 12시즌 동안 활약을 한 베테랑인데요. AI 페퍼스는 고혜림의 영입으로 득점력 개선 그리고 팀 수비 안정화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고혜림의 보상 선수로 AI 페퍼스에서 아웃사이드 히터 이혜림을 지명했습니다. 또 AI 페퍼스는 내부 FA 자원이었던 하예진을 눌러 앉혔는데요. 예. AI 페퍼스는 창단 멤버인 하예진을 잔류시키겠다는 생각으로 협상을 좀 이어왔고 결국 도장을 찍으면서 원년 멤버 대우를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번 비시즌에는 14명의 선수가 FA 자격을 얻어서 시장에 나왔는데요. 13명의 선수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은 한 명은 베테랑 표승주인데요. 표승주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시즌 정관장의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기여한 표승주는 타팀과 계약을 좀 맺지 못했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15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15년 동안 열심히 선수 생활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려야겠네요. 이제 건강하게 잘 은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제2의 생활도 잘 이어나가시고요. FA 시장을 통해서 전력이 탄생도 강화됐죠. AI 페퍼스가. 가을에 열릴 이번 시즌에도 선전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선수들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네, AI 페퍼스 선수단 지난달 18일 현대건설과 경기를 끝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요. 이후 휴가로 좀 잠시 쉼표를 찍었고요. 예. 최근 다시 소집이 됐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21일 광주 페퍼 스타디움에서 첫 훈련을 소화했고요. 오는 3일까지 계속해서 구슬땀을 흘릴 예정입니다. 예. 이어 다시 휴식 주간을 가진 뒤 19일부터 훈련에 돌입합니다. FA로 영입한 고혜림은 현재 개인 휴가를 보내고 있고 19일 훈련부터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주 전남 아마추어 체육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2025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네, 전남 목포에서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열렸던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에서 22,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축구, 육상 등 41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광주는 34개 종목에 800명이, 전남은 41개 종목에 1,600명이 참가했는데 광주는 금메달 15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26개로 총 52개 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예. 전남은 금 27개, 은 33개, 동 67개로 많은 메달을 좀 획득을 했습니다. 전남은 지난해 동대에서 39개 메달을 획득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이보다 88개가 많은 메달을 획득하면서 개최지의 자존심을 살렸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